전 세계가 다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경고 메시지 날린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미국한테 부메랑이 되는 거죠. 자꾸만 점점점 심화되어가고 갈등이 고조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의 양재용 소장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를 가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과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 올해 4월 달에 IMF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The Stealth Erosion of Dollar Dominance. 스텔스, 여러분 다 아시죠? 스텔스가 뭡니까? 스텔스기, 우리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를 다 피해서 은밀하게 적 기지까지 날아가서 저 기지에 레이저 폭탄을 토하고 오는 말 그대로 은밀한 이로선, 잠식, 뭐에 대한 달러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 달러 지배력이 전 세계에서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IMF의 보고서에서 내놨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70%가 넘은 70% 중반대까지 어떻게 보면 달러 지배력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이거를 점점 줄여서 자꾸만 60% 이하로 점점 낮춰지더라. 어떤 지배력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선두에 있는 게 바로 중국이더라. 라는 겁니다.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 스위프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 거래에서 무역 거래에서 아예 루블화를 쓰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S 달러로 결제를 못하게 했는데도 루블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미 각 나라들은 러시아와 친한 애들, 중국이랑 친한 애들은 그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끄떡 안 하지 않습니까? 루블화 지금 얼마나 러시아가 잘 지금 강건히 버티고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서 보면 또 이 일본과 중국을 보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2006년부터 보유고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왜?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인데 흑자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굉장히 얄밉고 괘씸한 거죠. 일본은 어때요? 무역 흑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채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원한 우방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우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채를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팔아치겼죠. 미국한테 정신 차려야 이거죠.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자, 그나저나 중국이 이렇게 국채를 자꾸만 줄이고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계속해서 많은 상태인 거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사 모읍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2000년대부터 클린턴 시대 이후에 중국을 산업 기자시키고 전 세계 글로벌화 시키고 WTO 가입을 시켜주면서 중국을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무대에 짠 하고 내세우고 보내줬던 게 바로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크게 오고요. 그러다 국채를 갑자기 보유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거는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그린필드 투자를 해서 이 그린필드하고 또 하나는 브라운필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린필드는 말 그대로 땅을 사고 토지를 사서 거기다 공장을 짓고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을 어떤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에 거점화 시키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초기에 여러 가지 자본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2000년대,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뭐를 합니까? M&A.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검증된 기업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검증됐네? 근데 주로 어떤 곳에 M&A를 많이 할까요? 첨단 기술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최대 경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죠. 앞으로 10년 뒤면 1, 2등이 바뀐다는데 어쨌거나 중국이 1위로 앞으로 8년 뒤, 10년 뒤면 1위가 된다는 거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래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지난번 트럼프 때부터 노골적으로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 최첨단 기술을 자꾸 가져가고 M&A를 하고 화웨이도 그렇고 곳곳에서 뭔가 기술 탈취하려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자꾸만 마치 70년대, 80년대 미국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 전 세계 머니를 갖고 강달러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듯이 또 첨단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이 무역 전쟁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이러면서 뭐가 됩니까? 당시에 트럼프 때는 어땠어요? 헤비급이에요.
중국은 라이트급도 안 됩니다. 근데 점점점 방어만 하고 있죠. 주먹은 날리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 중간에 끼어서 중국에 우린 수출, 대미 수출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흑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꾸만 점점점 심화되어 가고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역사적으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런 인문학적 고찰을 하면 또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리스 시대 때 이 투키디데스라는 장군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저서를 하나 만듭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다.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지중해를 장악하는데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으면 떠오르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전 세계 넘버1으로 2차 대전, 세계 대전 이후에 영국이 몰락하고 미국이 전 세계 넘버1으로 부상하면서 어디랑 또 붙이죠? 러시아, 당시 소련. 소련 결국 연합체계가 연방이 해체돼 버리죠. 그 다음 또 어디가 나타나죠? 일본. 일본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어떤 엄청난 그 전쟁 특수를 보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과 동시에 기술력이 또 축적되면서 첨단 기술로 소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가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을 갑자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1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맨하튼 건물들 일본이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또 견제해서 플라자 합의, 5대 강국을 다 부르죠. 독일, 일본, 그때 그 자리에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생긴다? 잃어버린 30년. 자, 넘버 2 용납 안 하는 거죠. 이 GDP가 50%를 넘기 시작하면 항상 견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예전된 전쟁, 예고된 전쟁. 왜? 이미 룰링 파워, 지배하는 그 1등이 있는데 떠오르는 라이징 파워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전쟁들이 쭉 나더라. 전쟁이 안 나면 이렇게 불러다가 합의하는 거죠. 야, 너 오늘부터 너 애놔. 앞으로 지금 달러당 얼마라고? 240원이야? 야, 140원 만들어. 그리고 78원까지 뚝뚝 떨어뜨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본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우리처럼 기술력이면 이 정도 수출하는데 문제 없다. 자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다 풀었는데 미국만 푸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넘쳐난 유동성 자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거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미국처럼 다 따라서 급격하게 다 올릴 수 있나요? 한국만 지금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제롬 파월은 뭐라 합니까? 올해 4.5%고 내년에 5에서 6%까지 올리겠다. 막 엄청난 시장에다 경고를 한두 번 날리고 수십 번씩 날리고 있어요. 시장 경고 메시지 날린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기업 실적 둔화. 결국은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경제학들 중에 일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90% 다니고 100% 온다. 이것뿐만 아니라 IMF에서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한테. 발작 증세 일으킬 정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세계 경제에 악을 초래한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도 커다란 일파만파 이런 게 있었던 거고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피가 안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 피,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초긴장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다 여파가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 확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은 더 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건데,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쌍둥이 적자가 뭡니까? 무역 수지도 적자가 되고 재정 수지도 적자가 되고,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이런 까만색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재정 수지도 적자다. 이게 계속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2023년도 그 전망치를 내놨죠. 중국은 한 4.4% 정도, 인도 6%대, 베트남 한 5%대, 한국은 2%인데 1.9%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이제 미국에서 예측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계속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미국이 굉장한 위기를 받고 있다. 왜 위기를 받고 있느냐? 국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에요. 근데 이들이 막 팔아 제끼잖아요. 미국한테 부메랑이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국채,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점점점 팔아 제끼는 거예요. 시장에 다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씩 팔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요? 중국은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일본이 2등인데 1조 3천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데 한국 몇 등? 예, 4,500억 정도. 4천억. 그럼 상당히 8등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뭐가 위험하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뭐 이런 데처럼 국가 부채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 수 없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나라에서 돈 벌어서 전부 다 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다 써야 되는 거죠. 왜 패권 전쟁을 하면서 중국을 갖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까? 중국 한번 압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양턱 깎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IMF 때 전형적인 양턱 깎기의 사례다.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누가 감당해냅니까? 이 양턱 깎기 이론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맞게 들린다고 해요. 개발도상국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외환 보유액도 취약하고 예, 그들 갖다가 돈을 갖다 말 그대로 양의 털이 쿡 자라나면 쿡 깎고 일본처럼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거죠. 중국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메랑은 다시 어디로 온다? 미국으로 온다. 그래서 더 이상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과연 2023년도에도 가능하겠는가? 올해까지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라도 내년에도 우리가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망농락처럼 계속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완전 죽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연착륙이 돼야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 죽어서 완전 얼어붙었다는 얘기거든요. 풀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걸 썼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가구수 포함이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을 부활시켜서 빨리 거래가 되게 만들어준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울하고 우울한 시기는 어느 정도 끝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 현재의 불안감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제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